소연이 유진의 남편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 자신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깨달았다. 유진의 말이 단 한치의 거짓도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숨이 막힐 듯 당황스러웠지만 몸은 서서히 익숙해져 갔고 그 익숙해짐은 곧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만족으로 변해갔다. 44세의 소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절친을 만나는 날이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남편과 아들 하나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 아들을 유학 보낸 후 집안은 조용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무던하고 안정적이지만 결혼 초기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소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유진을 기다렸다. 학창시절 단짝이었지만 서로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3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섰을 때 소연은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얼굴, 눈가에 깊게 드리워진 그늘, 건강하지 못해 보이는 마른 몸매. 결혼 4년 차인 전업주부이자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얌전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살아왔던 유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함께 앉은 후에도 유진은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돌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손끝의 떨림이 눈에 띄었고 소연은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느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묘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진이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우 오빠가 좋은 사람이긴 해. 성실하고 다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침실에서는 너무 버거워. 48세의 대기업 과장인 민우의 건장한 체격 때문에 매번 고통스럽다는 유진의 고백. 소연은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다시 입을 열었다.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이지만 침실에서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민우 오빠가 너무 튼실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유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마다 민우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진다고 했다. 안방으로 걸어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털어놓았다. 소연은 친구의 고통에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어떨지 상상해보게 되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살아온 소연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4년 전 유진의 결혼식에서 봤던 민우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 신부인 유진보다 한참 큰 키와 어깨. 그때는 그저 친구의 신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 소연의 머릿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유진과 자신의 체격 차이, 성격 차이를 생각해보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헤어지기 전 소연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건강보조제를 권했다. 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몸에 좋으니까 건강 좀 챙겨. 나중에 지나는 길에 들러서 갖다 줄게. 유진은 고마워하며 집에 들르라고 했다. 소연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유진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남편과의 대화는 짧고 일상적이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함은 있었지만 그만큼 특별함도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소연은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유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상상에 빠진 소연은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 며칠 후 소연은 건강보조제를 챙겨 유진의 집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 작은 통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소연은 약간 긴장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유진이 아니었다. 마침 유진은 교회 산악회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고 현관문을 연 것은 민우였다.
민우는 소연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소연이 단순히 물건만 두고 가려 했지만 민우는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다. 유진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던 것 같았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민우는 커피를 내려주며 소연과 마주 앉았다. 4년 전 결혼식에서 본 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로 옮겨갔다. 요즘 유진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에요. 소연은 유진에게서 들었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우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유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소연으로서는 민우를 탓할 수도 유진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민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소연도 남편과의 외로움을 토로했다. 안정적이지만 무미건조한 결혼생활 열정. 이 사라진 부부관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소연은 친구의 남편이라는 경계 때문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민우의 말 속에서 묘한 끌림과 위안을 느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겹쳤다. 민우의 눈동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소연은 그 깊이를 피할 수 없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테이블 위로 뻗은 그녀의 손등이 민우의 손과 스쳤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해졌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소연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민우는 소연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듯 만졌다. 거친 남자의 손바닥이 소연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질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민우의 손길이 그녀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올 때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작은 위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져 갔다. 민우가 소연의 어깨를 감쌀 때 그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선을 넘는 첫 순간이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용했던 집안에는 오직 그들의 심장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소연이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 정말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다. 유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민우 역시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소연에게 더욱 끌리기 시작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소연에게서 위안과 충족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댔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방금 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안에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고 늘 맡아오던 된장국 냄새와 생활소음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유진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공기였다. 그곳의 정적과 긴장감, 무게감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히 안부를 물었어다. 소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지만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몸에 남아있는 민우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소연의 몸은 여전히 낮에 느낀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유진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는데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기쁨. 두 감정이 교차하며 소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며칠 후 소연은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였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결국 소연은 답장을 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소연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 향초를 켜놓았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우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 의도를 알고 만나는 자리였다. 소연은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민우는 조금 더 편안한 차림으로 왔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는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유진이 더욱 자신을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고 했다. 소연 씨와 있을 때만 편안해요. 소연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위안을 발견하고 있었다.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경계는 더욱 허물어져 갔다. 민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을 때 소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난번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다. 그날 밤 첫 경험 때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유진이 소연을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진해져 있었다. 유진은 소연의 집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민우 오빠가 요즘 더 자주 늦게 들어와.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소연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민우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욱 피하는 것 같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은 소연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사람은 소연뿐이라며 더욱 매달렸다. 친구의 이런 신뢰 앞에서 소연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민우 오빠를 만나게 되면 그의 상태를 살펴봐 줄래?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소연은 그 부탁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친구의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어버렸다. 반복되는 불안과 남편의 외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유진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그날도 민우가 늦게 들어올 거라는 연락을 받은 유진은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어두운 생각에 잠겼다. 밤이 깊어가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유진은 현관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유진은 의식을 잃었다. 한참 후 집에 돌아온 민우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민우는 깜짝 놀라며 유진을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우는 무너진 듯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연은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유진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진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 불안감이 쌓여서 터진 결과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민호와 소연 모두에게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왔다. 소연은 복도에서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친구의 고통이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다. 욕망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 민우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시 가정을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소연과의 관계가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아내와 함께 쌓아온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진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다. 소연은 유진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소연을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소연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소연아, 왜 울어? 나 괜찮아.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유진의 고통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소연을 민우가 배웅해 주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섰다. 민우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휴대폰에서 민우와의 비밀 연락처를 지웠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사랑과 욕망의 끝은 결국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 지난 후 소연은 유진과 다시 만났다. 유진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다. 소연아, 민우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밤에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도 남편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사이가 좋아졌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소연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민우가 유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두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유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외로웠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소연의 진심을 알고 나서 미안해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소연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민우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자리로 돌아갔다. 짧은 시간 동안의 강렬한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이 남긴 여운과 교훈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금지된 관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거운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잠시의 외로움에 잘못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가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은 때로는 가장 달콤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